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TVN 역대 한국 드라마 탑10 유나 주연의 폭군의 셰프가 10위, 도깨비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중국의 명나라 사신이 나오니 그들은 계속 불법 시청할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 할수록 배가 아파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 초기에도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 전 세계 엄청난 신드롬이 일어나자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고추 하나로 엄청나게 딴지를 걸다가 같은 중국인들에게 반박을 당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 재미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우리보다 1인당 GDP에서 한참 뒤처져 있고 문화 수준과 국민 수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에서 30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졸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다 조금 먹고 살기 좋아지니 자신들의 1인당 GDP도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의 1인당 경제 차이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상류층은 우리보다 나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득 면에서 우리 경제가 멈추고 있는 가정하에 우리를 따라오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혐오 유튜버들이 백날 중국의 영상을 훔쳐와서 중국의 생활 수준은 이렇다, 중국인들의 인성은 이렇다라고 영상을 올리는 자체가 한심해 보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도 한심해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8, 90년대 수준의 평균 경제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성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정도는 딱 그 수준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우리와 비슷한 국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은 초등생에게 미적분을 풀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최소 10에서 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사로고 폭군의 셰프에 대한 중국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나와 이채민이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시간여행 드라마 폭군의 셰프는 공개 이후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시청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영된 8회는 15.40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TVN 역대 시청률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놀랍죠. 아래는 TVN 한국 드라마 시청률 탑10입니다. 폭군의 셰프는 11호, 도깨비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24%를 돌파한 사랑의 불시착과 응답하라 1988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킹드랜드 이후 2년 만에 유나가 선보이는 새로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당초 더 글로리, 눈물의 여왕,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기를 얻은 박성훈이 캐스팅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성훈이 드라마 남자 주인공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박성훈은 오징어 게임 AV 버전 커버 사진을 실수로 올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최근 일타 스캔들, 하이라이트로 주목받고 있는 신세대 이채민으로 캐스팅이 변경되었습니다. 10살 나이 차이 주연인 유나와 이채민은 예상치 못하게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방송 후 폭군의 셰프는 유쾌한 스토리로 큰 인기를 얻으며 시청률 급상승. 폭군의 셰프는 프랑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톱셰프 연지영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그녀는 뜻밖에도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변덕스럽고 불같은 황제 연희군을 만나게 됩니다. 연지영은 황제의 미각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지만 동시에 라이벌 연희군의 반목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폭군의 셰프는 첫 방송에서 4.856% 시청률을 기록하며 4회에서는 두 자릿수 시청률을 돌파했습니다. 8회에서는 15.405%까지 치솟으며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시간여행 로맨스와 요리의 반전이 결합된 클리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슐랭 스타를 받은 요리와 폭군 같은 성격이 더해져 놀랍도록 재미있고 즐거운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생각 없이 따라가기 쉬운 시청 경험에 딱 맞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중독될 거예요. 10살 나이 차이가 나는 남매 커플 유나와 이채민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외모부터 연기까지 두 사람의 케미는 정말 환상적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캐릭터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훌륭한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놀랍도록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았고 시리즈가 마지막 회에 가까워질수록 더 보고 싶어질 겁니다. 포크네 셰프의 시청률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다양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드라마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포크네 셰프를 몰래 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중국 스촨 요리가 한국 고추를 쓰는 법을 실제로 배웠다는 건가요? 정말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만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드라마 볼 때 예민해야 하나요? 고추는 원래 남미가 원산지였어요. 해안에서 들어와야 했고 사람들은 감히 먹지도 못했죠. 명나라 말과 청나라 초까지는 고추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드라마가 사천 요리가 한국 고추를 흉내낸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독특한 발상이네요. 그럼 프랑스에서 한국인들이 압력솥을 처음 사용한 과정을 보도해야 하는 건가요? 한국 드라마에 역사적 요소를 끼워 넣지 마세요. 이 드라마는 원래 역사극으로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조선 황제가 요리사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가슴 아픈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흡연을 시작했습니다. 고추와 같은 원리입니다. 만약 그의 음모가 프랑스인들이 그녀에게서 마카롱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면 프랑스인들이 분노할까요? 프랑스인들은 음식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첫 번째 마카롱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만큼 맛있지 않아요. 오븐 없이 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유나 본인도 몇 달 동안 서양 요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비판하지 않고는 드라마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세 번째 보는 드라마예요. 게다가 이 정도 수준의 드라마는 초등학생들도 볼 수 있죠. 압력솥은 그들이 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압력솥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한 중산 정황릉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합니다. 그들은 예겸을 연산군과 같은 시대 인물로 만들어 돈벌이만 아는 간신으로 묘사했습니다. 압력솥은 분명히 프랑스의 발명품으로 압력을 가하면 물에 끓는 점이 높아지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밀본 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서한시대의 용기가 압력솥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냥 도둑일 뿐입니다. 드니 파팽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증기솥은 증기관과 압력솥의 선구자였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나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보다 하루 일찍 스촨 요리를 소재로 한 역사극을 촬영했다면 한국은 감히 이런 식으로 촬영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연산군이 명나라 사신의 뺨을 때렸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재밌겠네요. 이 드라마는 우리나라 국민이 시청하고 중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나라의 요리를 다루기 때문에 시청률과 방송량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중국 본토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언급되는 모든 중국 음식은 분명히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청률에 기여할 수도 없고 넷플릭스도 시청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플랫폼인데 음식 관련해서는 꽤 잘 만들어졌죠. 민감한 부분을 잘 다루기 때문에 저에게는 비교적 편안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주의 깊게 보시면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주인공은 중미수교의 대표적 음식으로 베이징 오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전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금의 환경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드라마에도 몇 가지 불만이 있지만 결코 엉터리거나 주요 줄거리를 훔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로 음식을 홍보하는 음식 프로그램입니다.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드라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중국인들이 극심한 포퓰리즘적 증오를 조장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드디어 드라마를 본 사람이 한국 드라마가 우리나라를 비방한다고 말하는 대신 정당한 댓글을 달게 됐네요. 다행히 한국인들이 이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이제 이 드라마에 대해 두 패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시청하며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부류도 있고 불법 시청하며 양심도 없는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국의 문화공정과 동북공정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한류에 빠진 부류들을 더 늘려서 그들 스스로 이의제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무지성으로 개싸움을 걸어온다고 우리도 똑같이 무지성으로 개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류가 퍼지면 퍼질수록 전세계 한류 시청자들은 우리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